이현주 채널의 이현주 간호사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모두들 필요성은 알고 계실 거예요. 이것이 호흡기 전염병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. 바이러스가 지금 여기 떠다니는데 안 보이잖아요. 독감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뭐, 저, 결핵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감기 바이러스 기타 등등 많은 바이러스들이 공기 중에 호흡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들이 특징이죠.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흡입할 때 제 몸속으로 들어오게 돼요. 그럼 모든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뭐 감기, 독감, 그다음에 결핵 이런 것들이 걸리느냐? 아니죠. 그렇진 않아요. 어떤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해도 걸리고 안 해도 안 걸리고 안 해서 걸리고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. 아니 나 이때까지 안 맞았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. 또 맞아야 돼? 나 건강한데?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걸리더라도 꼭 맞아야 돼. 이런 분들도 계세요. 주로 맞아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전 국민 모두 다 맞아야 합니다. 하지만 취약한 일단 영유아 아이들, 소아아이들, 65세 이상의 노인, 그리고 내가 만성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다 접종하셔야 되고요.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족의 보호자나 또 노인을 돌보는 그런 가족들도 모두 함께 맞으셔야 됩니다. 학교에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보면 이제 친구가 한 명 독감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독감에 걸리고 싶어서 아이들이 회진으로 와요. 문병으로 와요. 아침 일찍부터 학교 가지 않고 들러서 독감 아이랑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 여기서 있으면 안 돼. 빨리 가. 너네 여기 있으면 걸린단 말이야. 그럼 씩 웃으면서 그 미묘한 표정을 짓는데 걸리고 싶구나. 걸려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구나. 이런 것들이 보여요. 저희 아이들은 재작년에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녀석이, 저 아들만 둘인데요. 두 녀석이 모두 독감에 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럼 왜 걸렸을까요?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리는데 꼭 맞아야 하나요? 오늘 독감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독감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? 제가 여기 이쪽 이렇게 띄워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지금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돌기처럼 나와 있잖아요. 이 돌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. 하나는 H형, 하나는 N형. 그래서 그냥 이름을 간단하게 H와 N이라고 부를게요. 이 H 항원은 또 15개 타입이 있대요. 무려 15개. 두 번째 N 항원은 9개 타입이 있어요. 그래서 H의 하나와 N의 하나가 결합해서 독감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몇 개일까요? 135개의 바이러스 종류가 생긴다고 해요. 그럼 이것이 모두 다 독감을 일으키느냐, 감염을 일으키느냐, 그런 건 아니고요. 이 중에서 사람에게만 일으키는 바이러스, 또 동물에게만 일으키는 바이러스, 그리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일으키는 공통적인 바이러스,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고 있어요. WHO에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것을 각 나라에 전달을 하게 되죠.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그 정보에 따라서 독감 백신을 만드는 거고요.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호주에서 홍콩 독감과 유사한 변형된 걸로 지금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. 그래서 올해 그 유사한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. 정확한 건 아니고요. 독감 예방접종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3가 독감 예방접종, 두 번째는 4가 독감 예방접종이 있어요. 그럼 이 3가와 4가의 차이는 뭘까요?
그렇죠. 그 개수의 차이입니다. 그 WHO에서 조사한 그 바이러스, 아까 얘기했던 H 바이러스, N 바이러스,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 스페인 독감과 홍콩 독감, 요 두 가지는 A형 독감으로 또 분류를 해요. 또 복잡하나요? 그래서 A형 독감 하면 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독감이라고 보면 되고요. B형 독감은 조금 국소적이고 그다음에 좀 적은 지역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그냥 B라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A 타입을 두 가지 넣고 B 타입을 한 가지 는 독감이 3가 예방접종이고요. 이해하셨나요? 4가 예방접종은 A 타입 두 가지와 B 타입 두 가지. 그래서 총 합이 네 가지. 그래서 4가 예방접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유행을 하는 시기는 언제냐? 보통 그해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유행을 하고 있고요. 올해 실은 저희가 병원에 아직 확 퍼지진 않았어요. 하지만 뜨문뜨문 독감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계세요. 그러면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얼른 맞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맞고 나서 2주가 있어야 항체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. 그 독감이라는 거는 집단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많이 안 했어요. 그리고 내가 나만 예방 접종을 한 거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걸리면 이 바이러스가 좀 많이 셀 거 아니에요, 그죠?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약한 상태라면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까 WHO에서 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연구했다고 했는데 이 예측이 혹시 빗나가서 내가 맞은 독감 그 성분 안에 그해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죠. 이건 뭐 감기랑 독감을 혹시 같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?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걸린다? 아니거든요. 독감과 감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. 맞았는데 부작용은 없나요? 어떤 분들은 그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. 백신을 만들 때 계란 노른자에서 성분을 추출하기 때문에 혹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좀 맞았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맞지 말아야 되나요? 아니에요. 국내에서 한 대기업이 사람의 체세포에서 배양된 백신을 개발해서 이거는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맞으셔도 된다고 합니다. 요즘 아이들은 방학을 뭐 한 1월 초에 해서 3월 초에 개강을 하잖아요. 근데 독감 유행 시기는 거의 뭐 한 11월부터 12월, 1월 이때가 피크거든요. 근데 학생들이 그때 방학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서로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 이상인데 한 해 판매되고 만들어지는 독감 백신은 몇 개일까요? 대략 1,700만 개에서 한 1,800만 개라고 해요.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모든 국민이 다 맞으려면 적어도 5천만 개 이상은 만들어야 되는데 왜 1,700만 개, 1,800만 개밖에 만들지 않나요? 집단 면역이라는 뜻을 알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. 집단 면역이란 내 주변에 접종한 사람이 있으면 독감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 넓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요. 요 범위가 30%예요. 내 주변에 한 30% 이상만 접종을 하면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30%만 생산하는 거고요.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? 저희가 먹는 약 중에 타미플루라는 게 있어요. 타미플루는 하루에 2번 5일을 먹어야 되는 약이고요. 이 약을 최근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일본에서 타미플루를 먹은 청소년들이 충동 증상이 있어서 뛰어내려서 뭐 자살을 했다더라. 요런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되게 꺼려하게 되고 먹게 되면 환각 증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도가 되면서 사실 제 주변 지인들도 좀 두려워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타미플루를 처방해서 먹게 되면 꼭
혼자 있지 말고 옆에 보호자와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 복용하는 게 좋고요. 입으로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 페라미플루라는 독감 주사가 있어요. 요거는 한 번만 맞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고요. 그다음에 치료가 끝난 거예요. 근데 간단하긴 하지만 이게 보험이 안 돼서 가격은 타미플루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거. 그래도 입으로 삼킬 수 없고 그다음에 약을 잘 먹을 수 없는 환자들은 주사가 훨씬 더 낫다고 해요. 그러면 격리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? 최소 5일은 격리를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또 전염을 시킬 수 있어요. 상은 어떤 게 있나? 일단 머리가 아프고 기침, 콧물, 가래, 목 아프고 온몸이 춥고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. 독감을 혹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걸렸다면 천식이나 폐렴까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초기에 빨리 병원 와서 진단받는 게 중요해요. 독감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? 어렵진 않나요? 힘들진 않나요? 걸려보신 분들은 알고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길다란 면봉 끝에 그 이렇게 채취하는 솔 같은 게 있어요. 그거를 콧구멍 아니나 요 입 안에 깊숙이 넣어서 여기 가래를 묻혀서 이렇게 빼내게 되는데 침을 묻히면 안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좀 깊숙이 들어가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구역질도 나고 기침도 나고 되게 기분이 되게 나빠요. 이렇게 당해 보시면 아는데요.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 할 때는 막 몸을 꽉 잡고 해야 될 정도로 좀 힘든 검사긴 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면봉 끝에 묻은 그 채취한 그거를 씨약에다가 넣습니다. 그 씨약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씨약을 어떤 그 테스트하는 데다가 떨어뜨려서 그 색깔 변화에 따라서 금방 한 10분, 15분이면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. 어디에 맞냐? 여기 어깨, 삼각근 이렇게 딱 꼬집어서 여기 주사바늘이라고 할게요. 딱 꼬집어서 탁. 그래서 맞는 데는 뭐 한 10초? 10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. 네. 오늘 영상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더 구체적이고 더 복잡한 내용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. 제 설명이 혹시 부족했다면 또 다른 정보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. 올해 독감 예방접종 하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.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봬요.